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전주방송이 도내 세계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 관련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 선거구 4곳과 진안 군수 재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선거구별로 선호도 1, 2위 후보를 이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절친끼리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읍고창 선거구입니다.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가 50.1%로 크게 앞서 있고 사선 도전에 나선 민생당 유성엽 예비후보는 29.5%를 기록했습니다. 전현직 의원이 맞선 남원 임실 순창에서는 도로공사 사장을 지낸 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가 40.8%를 기록했고 무소속으로 재선에 나선 이용호 예비후보가 40.5%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에서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민주당 이원택 예비후보가 56.5%를 얻어 현역인 무소속 김종회 예비후보의 26.3%를 크게 앞서 있습니다. 4년 만에 맞대결을 벌이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서는 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가 58.8%를 얻었고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는 27.0%로 나타났습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에서는 진안군 행정복지국장을 지낸 민주당 전춘성 예비후보가 53.1%로 가장 앞서 있으며 도의원 출신의 무소속 이충국 예비후보가 14.9%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금부터는 선거구별로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친구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읍 고창 선거구 조사 결과를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정읍 고창 선거구. 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가 50.1%로 민생당 유성엽 예비후보의 29.5%를 20%포인트 이상 앞서 있습니다. 배당금당 박하웅 예비후보는 0.9%입니다. 윤준병 예비후보는 전 연령대와 직업군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 윤준병 후보는 출신지인 정읍은 물론 고창에서도 50% 안팎의 고른 지지율을 보인 반면 유성엽 후보는 30% 안팎에 그쳤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윤준병 57.0%, 유성엽 29.2%로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정읍 고창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65.3%로 가장 높았으며 정의당 7.6%, 민생당 6.4%, 국민의당 2.4%, 미래통합당 2.3%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할 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45.3%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을 꼽았고 정의당 14.8%, 민생당 5.2%, 국민의당 2.9%, 미래통합당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2.5%로 조사됐습니다. 정읍 고창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은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개발이 26.1%,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 21.4%,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11.8%, 공공분야 30% 감축 6.8% 등의 순이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이번엔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로 가겠습니다. 전 현직 의원들이 맞서는 남임순 선거구에선 도내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시군의 복합선거구로 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는 40.8%, 무소속 이용호 예비후보는 40.5%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정의당 정상모 예비후보 3.3%, 무소속 방경채 예비후보 0.4%를 얻었습니다. 연령별 권역별 지지율도 혼전 양상입니다. 이강래 예비후보는 20대 이하와 40대에서, 이용호 예비후보는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남원에서는 이용호, 임실에서는 이강래 예비후보가 우세했고 순창은 비슷했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이강래 42.4%,
이용우 44.4%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의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69.5%, 정의당 12.4%, 미래통합당 2.7%, 국민의당 1.4%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할 정당으로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답변이 52.8%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 14.6%, 열린민주당 2.8%, 미래통합당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2.3%의 순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34.2%로 가장 높았고 지역 소멸위기 해소 대책 13.9%,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 13.6%, 옥정호 관광개발 활성화 6.9% 등의 순이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제부안입니다. 김제부안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이원택 예비후보가 현역인 무소속 김종회 예비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제부안 선거구의 후보 선호도입니다. 민주당 이원택 예비후보 56.5%, 무소속 김종회 예비후보 26.3%로 이 후보의 선호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민생당 김경민 예비후보 2.7%,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성용 예비후보 1.4%, 박정효 예비후보 0.7%, 없음과 모름, 무응답이 10.2%입니다. 이원택 후보는 특히 40대와 50대에서 선호도가 60%를 넘었고 김종회 후보는 농민과 어민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이원택 후보의 선호도가 높아졌고 김종회 후보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67.8%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이 8.5%, 미래통합당이 3.3%, 민생당이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투표에서 선택할 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52.5%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 정당을 선택했고 14.2%가 정의당을, 4.1%가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꼽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새만금 해수유통과 인구 증가 대책,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 순으로 선택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입니다. 이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가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보다 2배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두 후보가 다시 맞붙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의 선호도는 58.8%,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는 27%, 선호도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장주원 예비후보 1.2%, 없음과 모름, 무응답이 11.7%입니다. 안호영 후보는 4개 군에서 모두 60% 안팎의 지지를 받았고 임정엽 후보는 텃밭인 완주에서 조금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전체적으로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안호영 후보와 임정엽 후보 모두 선호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70.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정의당이 9.2%, 미래통합당이 2.6%, 국민의당이 1.9%였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할 정당으로는 53.9%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 정당을 선택했고 13.8%가 정의당을, 3.6%가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꼽았습니다.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환경대책 강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지역 소멸위기 해소 대책과 동부 산악권 개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진안군수 재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진안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전춘성 예비후보가 무소속 이충국 예비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이양로 전 군수의 직위 상실로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
민주당 전춘성 예비후보의 선호도는 53.1%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무소속 이충국 14.9, 김현철 8.6, 송상모 6.7, 없음이나 모름, 무응답 13.2%였습니다. 전춘성 후보는 특히 30대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얻었고 농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전춘성 후보와 이충국 후보 모두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84.5%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9.6%가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27.7%가 경력이나 능력을 꼽았고 인물이나 자질, 소속 정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진안군 현안으로는 지역 내 균형 발전을 꼽은 응답자가 제일 많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특화산업 발굴 육성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선거구별로 선호도 1, 2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친끼리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읍고창 선거구입니다.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가 50.1%로 크게 앞서 있고 사선 도전에 나선 민생당 유성엽 예비후보는 29.5%를 기록했습니다. 전현직 의원이 맞선 남원 임실 순창에서는 도로공사 사장을 지낸 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가 40.8%를 기록했고 무소속으로 재선에 나선 이용호 예비후보가 40.5%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에서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민주당 이원택 예비후보가 56.5%를 얻어 현역인 무소속 김종회 예비후보의 26.3%를 크게 앞서 있습니다. 4년 만에 맞대결을 벌이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서는 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가 58.8%를 얻었고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는 27.0%로 나타났습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에서는 진안군 행정복지국장을 지낸 민주당 전춘성 예비후보가 53.1%로 가장 앞서 있으며 도의원 출신의 무소속 이충국 예비후보가 14.9%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JTB 전주방송이 전주 MBC, 전북 도민일보, 전라일보와 공동으로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선거구별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유선과 무선 가상번호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15일 만에 나왔습니다. 미국에 다녀온 군산의 60대 부부로 미국에서 입국한 국내 첫 감염 사례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과 함께 공항버스를 탄 승객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지곡동에 사는 62살 여성은 지난 2일 남편과 함께 아들이 사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4일 입국했습니다. 오후 6시 공항버스에 탑승해 9시 반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입국 다음 날인 15일부터 오한과 기침, 인후통 증세가 나타나자 집에 있던 감기약을 먹었고 16일 오전 군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같이 미국을 여행한 65살 남편도 증상은 없었지만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가 탄 공항버스에는 10여 명의 승객이 더 있었는데 보건당국은 이 승객들과 부부를 태운 택시기사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리무진에 동승하신 분들 그리고 자택으로 이동하는데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 운전자분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보건당국은 이들 부부가 증상이 발생한 다음 날 선별진료소를 찾아 방문지가 적고 마스크를 착용해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PS나 CCTV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접촉자나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발표를 해서
지난 15일 기준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4명. 대부분 유럽과 중국 입국자인데 미국에서 유입된 사례는 이들 부부가 처음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으로 번지면서 해외 입국자로 인한 감염 확산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전담해온 특례 보증 절차를 도내 시중은행이 위탁 처리합니다. 위탁은행은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신한, 우리하나, 기업, 국민수협, SC제일은행 등 9곳으로 보증 신청과 서류 접수, 보증 약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시중은행에서 보증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던 절차가 2주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오늘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 현황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하고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내일부터 임산부 3,500명에게 마스크 10장씩을 자택으로 등기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53세 남성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 남성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나자 검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전주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확진자로 판명돼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대구에서 이송돼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대구 지역 확진자와 정부 생활치료센터인 김제 삼성생명 연수소 입소자 14명도 두 차례에 걸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대구로 돌아갔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다시 늦춰집니다. 수업 일수가 열흘가량 줄어들 전망인데 학사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수능 시험 연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각급 학교의 정문은 3주째 굳게 닫혀 있습니다.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는 23일로 예정된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다시 늦춰졌습니다. 애초 개학일에서 5주가 연기되는 셈입니다. 3차 개학 연기 결정으로 방학과 함께 수업 일수도 줄어듭니다. 법정 수업 일수의 최대 10%인 19일까지 줄일 수 있는데 일단 열흘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에서 10일 감축을 권고했기 때문에 수업 일수를 저희들은 최소 10일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건 같고요. 교육부가 대입 일정 변경은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일선 고등학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시 모집에 반영되는 1학기 정기시험 시기가 늦춰지는 등 원활한 대입 일정을 위해서는 수능 시험을 1, 2주 연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정이 뒤로 미뤄지다 보면 너무 촉박해져서 다 꼬여버립니다. 일주일 정도 수년을 하면서 꼬여진 걸 7, 8회를 하나씩 풀어가야 맞지 않겠나. 전북교육청은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긴급 돌봄을 계속 제공합니다. 또한 수업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원격 학습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개학 연기 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어제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교육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영상회의에서 개학 연기에 명확히 반대 의견을 냈고 뒷설거지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총리 주재 영상회의가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모양새 갖추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어 첫 회의 이후 두 번째와 세 번째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에 개최 예정인 익산 서동축제가 코로나 사태로 연기됐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동축제를 잠정 연기했다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하반기에 축제 개최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서동축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나흘 동안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30일 중 연쇄 추돌 사고로 통제됐던 순천 완주 고속도로 3회 2터널 상행선의 통행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 전남본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3회 2터널 상행선의 조명 등 내부 시설물과 도로 보수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전북지부가 SH에너지화학 군산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은 노동자 3명의 피해 배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일어난 이 공장의 폭발 사고는 SH에너지화학이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하고 무자격 건설업자를 고용해 벌어진 일이라며 노동자들의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익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에 시달리다 지난 2월 목숨을 끊은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문제라며 해당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녁부터 밤까지 북동 내륙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장수 영하 2도, 무주 영하 1도, 전주 영상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 18도, 익산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밤부터 나쁨 수준으로 바뀌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